여러분들 멍게 좋아하십니까? 멍게 좋아하시는 분 한번, 예. 싫어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시죠. 그렇습니다. 이게 호불호가 살짝 갈리는 그런 음식입니다. 아마 향이 너무 세고 그랬을 것 같은데요.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멍게는 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뇌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손으로 1번을 표시하고 들어주시고요. 뇌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2번을 드시는 겁니다. 5, 4, 3, 2, 1. 손 들어주시죠. 이거 거의 국론 분열 상태인데요. 뇌가 유충 시절 때 물에서 헤엄치고 다닌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얘가 어렸을 때는요, 물에서 이렇게 헤엄을 치고 다닙니다. 그러다가 바위에 딱 갖다 붙는 순간 놀라운 신체적 변화가 하나 발생합니다. 뇌가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요, 자기 자신이 자기 뇌를 먹어치웁니다. 단백질로 쓰고 버리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유충 때 헤엄을 치면은요, 이 포식자한테 안 잡혀 먹히려고 이리저리 막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바위에 딱 갖다 붙는 순간, 이제 내가 살만하다. 이제 내 앞에는 꽃길만이 있다. 하고 안정적 상황에 들어갔다고 판단되는 순간 뇌가 필요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제 인생을 돌이켜 보건대 이제 내가 좀 살만하구나 라고 생각할 그때가 사실 제일 위험했던 때입니다. 이제 내 마음대로 좀 뭘 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할 때가 제일 위험합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변한다. 그러나 변한다는 사실만이 변하지 않을 뿐이다. 그리스의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가 하고 있는 변화의 철학입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모든 것이 다 변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미래는 예측하는 것입니까?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미래를 예측하려고들 엄청 노력을 합니다. 근데 저는 감히 말씀드리건대 미래는 예측하는 것이 아니다. 그럼 뭐 하는 겁니까? 대비하는 겁니다. 미래는 대비하는, 제가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비가 온다라고 예측을 합니다. 그러면 뭐 합니까? 우산을 들고 나가야죠. 우산을 들고 나가지 우산을 대비하지 않는 한 내일 비가 온다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미래를 대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걱정만 하고 계십니까? 철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혜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할 줄 아는 것이다. 걱정이 많은 사람은요, 대개 자기가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가 통제할 수 있는 것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성찰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소크라테스가 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도대체 성찰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길래 성찰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라고 소크라테스는 얘기했을까요? 아니, 도대체 성찰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학생들한테 질문해 보면 명상한다는 얘기 많이 합니다. 또 요가한다는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물론 명상하고 요가하면서 성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찰은 명상 그 자체가 아닙니다. 그럼 뭘까요? 성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 그것이 바로 성찰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왜 성찰을 해야 되는 것일까요? 미래를 대비하라. 여러분들, 나는 항상 옳은가라고 한번 본인한테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글쎄, 내가 특별히 틀린 게 없지. 이렇게 답변이 나오면은요, 그런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독재자라고 부릅니다. 나는 항상 옳다라고 하는 것에 확신되어 있는 사람은 본인이 알든 모르든 간에 다른 사람, 저 사람 독재자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리더는 이렇게 물어봐야 됩니다. 내가 모르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우리 조직에 대해서는 내가 제일 잘 알지? 라고 생각하는 순간 바로 멍게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주변에 있는 스태프들한테 내가 혹시 모르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를 물어보십시오.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칠면조가 있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요, 9시가 딱 되면 주인이 와서 먹이를 줍니다. 맛있게 먹습니다. 그 다음 날도 와서 9시가 되면 먹이를 줍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아침 9시만 되면은 정확하게 주인이 와서 먹이를 줍니다. 이제 제법 살이 통통해지고 자신감도 붙었어.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주인이 뭘 들고 나타났습니까? 칼을 들고 나타났어요. 왜? 그 다음 날이 생스기빙이기 때문에. 그 다음 날이 생스기빙이기 때문에 그동안 잘 먹여놨기 때문에 이제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어제까지 그렇게 지내왔다고 해서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똑같은 일이 진행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때가 제일 위험한 때입니다. 미래를 예측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은 요즘 말이죠, 김 교수, 그 빅데이터라고 들어봤냐고. 빅데이터를 그것도 막 AI가 쿠킹을 해가지고 우리한테 얘기해 주는데 이거 아주 이제는 뭐 미래가 손에 빤히 보인다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지금 말씀드린 이 칠면조 얘기는 영국의 철학자 버트란트 러셀이 귀납법은 오류다. Induction is wrong. 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연말 때쯤 되면은요, 트렌드에 관한 얘기들 참 많이 합니다. 2023년도는 이렇게 될 것이다. 제가 그런 사람들한테 꼭 물어보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지금 그게 2023년을 들여다보고 하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2022년도에 일어났던 일을 잘 요약 정리하신 겁니까? 미래가 어제와 항상 같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거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곤이라는 물고기가 있었습니다. 이놈이 자신보다 작은 물고기를 잡아먹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붕이라는 새로 변합니다. 붕이라는 새는 한 번 날았다 하면 9만리를 날아가서 쉽니다. 뱁새야, 저 붕이라는 놈은 참 이해할 수가 없구나. 너하고 나하고는 염나무가지 날아가서 쉬는 것만 해도 힘들어 죽겠는데 도대체 저 붕이라는 새는 왜 9만리씩이나 날아가느냐? 라고 참새가 얘기합니다.
2500년 전 중국의 철학자 장자가 자신의 책 소요유 제1장 1편 첫 에피소드에서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수업 시간에 학생들하고 이 곤이라는 물고기와 붕새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두 가지 질문이 바로 나옵니다. 첫째, 곤이라는 물고기는 왜 붕이라는 새로 변했을까? 왜 변했을까요? 둘째, 뱁새는 붕새의 높은 뜻을 이해할 수 있을까? 자, 첫 번째 질문부터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곤이라는 물고기는 자신보다 작은 물고기를 잡아먹고 있다가 갑자기 붕이라는 새로 변했을까요? 학생들의 답변은 이런 게 나옵니다. 이전에 자신이 할 수 없던 일을 해내기 위해서 바뀌었다. 둘째, 높은 곳에 올라가서 자신의 현위치를 파악하기 위해서 변했다. 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살아남기 위해서 변해야 합니다. 자신보다 작은 물고기를 다 잡아먹고 나면 결국 자기도 이제는 먹을 게 더 이상 있겠습니까? 그러면 죽음만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변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초심을 잃지 말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고 또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 초심이라고 하는 것이 불교 용어인 것은 다 아시죠? 사람이 태어나서 두 다리로 걸으면서 살기 위해서 수백 번, 수천 번 엉덩방아를 찧으면서도 또 일어서려고 하는 마음, 그 마음이 초심이라고 불교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초심은 어떻게 하는 것이 초심일까요? 초심을 잃지 않는다는 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들이 회사에 출근하던 그 신입사원 첫날, 그날 아침에 그 마음가짐, 그게 초심입니다. 그 떨리던 마음, 그게 초심입니다. 그런데 초심을 잃지 않는다는 것이 그때부터 하던 대로 늘 하던 것이 초심을 잃지 않는 걸까요? 아닙니다. 사람들은 오해하고 있습니다. 초심을 잃지 않는다는 것은요, 매일 아침 마음을 다잡는 것, 그게 초심입니다. 매일 나는 새롭게 살겠다라고 마음 가지는 것, 그게 초심입니다. 리더는 끊임없이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그것이 성찰하는 겁니다. 공자님께서는 하루에 3번 성찰한다고 그랬습니다. 1일 3성이죠. 첫째, 나는 다른 사람을 대하는데 나의 진심을 다하고 있는가? 둘째, 나는 선생님으로부터 배운 것을 실천하고 있는가? 세 번째는 그냥 검색창에 가서 나중에 찾아보십시오. 이게 강사가 와가지고 다 얘기해 드리면은요, 게을러 빠져서 안 됩니다. 네. 정확하게 얘기하면 증자죠. 공자의 제자. 증자, 1일 3성 이렇게 하면은 세계가 뭔데 나옵니다. 여러분 항상 질문을 던지십시오. 리더는 명령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질문하는 사람입니다. 항상 질문을 던지십시오. 두 번째, 뱁새는 붕새의 높은 뜻을 이해할 수 있을까? 물론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서로 쓰고 있는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붕새는 그냥 구말리를 붕붕 날라댕기고
뱁새는 염나무까지 왔다 서로가 만날 길조차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더가 아무리 조직에서 우리는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외쳐도 밑에 있는 직원들은요. 오늘 또 대표님께서 어디 조창강령 갔다 오셔가지고 뭔가 감명 깊은 얘기를 들었나 보다. 그러니까 또 지금 막 저걸 얘기하시는데 내일 되면 또 다른 얘기 하실 거야. 이러고 기똥으로 흘립니다. 아니 심지어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다니까요. 나는 내 메시지가 조직에 제대로 전달되기 위해서 지난 1년 동안 같은 단어를 700번 썼다. 1년 동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지의 잭 웰치가 한 얘기입니다. 한 번 얘기하면 다 알아듣겠지. 천만의 말씀. 같은 메시지를 계속 전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저는 연세대학교 철학과에서 28년 동안 있으면서 많은 학생들을 만나봤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재주가 하나가 있습니다. 아무리 머리가 나쁜 학생한테도 아무리 어려운 개념이라도 전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머리가 똑똑해도 아무리 쉬운 개념도 가르칠 수 없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어떤 경우인지 아십니까? 지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자기가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학생에게는 아무리 쉬운 개념도 가르칠 수가 없어요. 다 알고 있는데. 리더는 겸손해야 됩니다. 내 조직에 대해서는 내가 제일 잘 알고 있지라고 하시는 건 아닙니다. 나는 내일에 대해서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지. 설마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죠? 궁즉통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궁즉통. 궁하면 통한다. 자, 이 원전이 주역인 건 다 아실 거고요. 주역에 가보면 궁즉땡, 땡즉통 하고 이 궁과 통 사이에 땡이라고 하는 글자 하나가 더 들어가 있는데 이것을 싹 생략하고 궁즉통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 땡이라는 글자가 뭘까요? 예? 제가 이 명찰이 한번 선생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김현중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진짜 특강을 자주 다니는 편인데 이때까지 응답 속도가 두 번째로 빠른, 다시 한번 더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궁즉변, 어려움에 처하면 변해야 하고, 변즉통, 변하는 데 성공하면 통, 해결책을 찾는다. 이게 그냥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해결책이 저절로 나온다고요? 천만의 말씀. 변하셔야 됩니다. 변하지 않고는 해결책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역에 보면 통 뒤에 하나가 더 나옵니다. 통즉구. 해결책을 찾으면 구, 오래 간다. 근데 오래 가다 보면 다시 어려움에 처한다. 궁변통구, 궁변통구. 이게 계속 반복되어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주역의 우주관입니다. 여러분들 주역은 점을 치는 책이 맞습니까? 점을 치는 책. 나는 주역점을 봤다. 손 한번 들어보시죠. 또 진짜 드시면 어떡해. 대개 물어보면은 자기는 점 본 적이 없다고들 얘기를 하시는데 많이들 보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주역은 점을 치는 책이 아닙니다. 지난 28년 동안 주역점을 치면서 대한민국 최고의 주역점을 치는 사람이라고 알려진 그분이 공개적인 강연에서
죄송합니다. 저는 지난 28년 동안 사기쳤던 사람입니다. 주역은 점을 치는 책이 아닙니다. 그럼 뭐 하는 책입니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책이라고요? 천만의 말씀. 주역은 그 내용을 잘 이해하고 터득하면 미래를 내다볼 수 있을 정도의 통찰력과 지혜를 가지게 되는 책이지, 지혜의 책이지 점술서가 아닙니다. 뭐 이렇게 던져가지고 뭐 괴가 나오면은 뭐 당신 어떻게 되고 뭐 동쪽에서 귀인이 오고, 예? 어디서 오는 사람하고는 상대하지 말고 뭐 다 지어내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 정도로 제가 단정적으로 얘기하면 다른 데서는 박수도 많이 쳐주시던데. 아직도 미련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자, 변화해야지만 해결책이 찾을 수 있습니다.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마을에 들어서는데 갑자기 마을 입구에서 허리춤을 잡고 푹 쓰러집니다. 보니까 화살을 맞았어요. 자세히 보니까 독화살을 맞은 거예요. 이봐 젊은이, 지금 빨리 이 화살을 빼야 되네. 그랬더니 이 젊은이가 뭐라 그러냐면요,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누가 이 화살을 쏘았고 어디에서 쏘았으며 무슨 이유 때문에 쏘았는지 그 범인을 잡기 전까지는 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증거인멸이래. 여보게, 자네 죽어. 안 된대. 그 젊은이가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어. 죽었습니다. 여러분, 원인 분석을 하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해결책을 찾는 것이 먼저입니다. 해결책을 찾고 그러고 나서 원인 분석은 나중에 해도 되는 겁니다. 근데 해결책을 찾을 생각은 안 하고 원인 분석에만 몰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 믿어지시죠? 여러분들 외양간을 고칠 최고의 적기가 언제입니까? 외양간은 언제 고치는 거죠? 소 잃고 나서 고치는 게 외양간입니다. 어떤 학생들 물어보면은요, 소 잃기 전에 고쳐야, 어디를 어떻게 고쳐야 될지 소가 멀쩡히 잘 있는데 어떻게 고칠 거예요? 문제는 소를 잃고 난 후에도 외양간을 안 고치고 있는 게 이게 문제입니다. 어떤 소는 죽어서 나오고 어떤 소는 감옥에 들어가고 어떤 소는 바위에서 뛰어내리고 온갖 지금 소들이 이상한 행동들을 하고 있는데도 아직도 외양간 고칠 생각을 안 하는, 제가 여기 강 건너가서 여의도 가서 꼭 강의를 하고 싶은데 안 불러줘. 제가 꼭 가고 싶은 데는 안 불러줘. 안 와도 되는 데는 이렇게 불러주시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지도자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얘기 하나가 있습니다. 너 왜 그랬어? 그 얘기는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누가 요즘 반말 쓰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당신 왜 그러셨습니까? 라고 존댓말 쓴다고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는 이유를 같이 한번 문장 구조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째, 주어가 유로 시작합니다. 주어가 유로 시작한다는 것은요, 나는 검사고 넌 피의자다. 세팅이 딱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왜? 이유를 찾겠다는 겁니다. 근데 뭐 때문에 이유를 찾겠다는 거예요? 책임을 씌우려고.
세 번째, 시제가 과거 시제입니다. 그랬어? 그 언제까지? 책임이 나올 때까지. 그러니까 너 왜 그랬어? 그렇게 물으면은요, 돌아오는 답변은 전부 거짓말. 살아남으려고. 그러면 리더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될까요?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문장 주어가 위로 시작하면은요, 우리는 한 팀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변화무쌍한 이 비즈니스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같이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는, 항상 리더는 위로 자신의 문장을 시작해야 됩니다. 두 번째, 어떻게? 솔루션을 찾자는 겁니다. 솔루션을 같이 찾자는 겁니다. 세 번째,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시제가 미래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 수업 시간에 지각하는 학생들 야단치지 않았습니다. 왜? 야단치면은요, 그 다음에는 결석해. 그 지각한다는 거는, 아, 이거 선생님한테 혼날 거를 각오하면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그 수업에 오고 싶다는 얘기 아닐까요? 그럼 잘 온 애를 갖다가 왜 야단을 칩니까? 근데 만약에 상습 지각 학생이 있으면 그때는 따로 불러서 너 뭐 때문에 지각하는 거야? 이렇게 묻지 않고요. 야, 이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이렇게 같이 솔루션을 찾는. 아까 그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분들, 지금 마침 여기 장소가 이태원이라서 그런데 이태원 참사가 지금 벌어져 가지고 대한민국이 발칵 뒤집어져 있는데, 이태원 참사를 빅데이터 가지고 예측할 수 있었습니까? 아니, 마치 예측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존경스럽습니다. 빅데이터가 그렇게 AI를 동원하면 만능이라고 한다면 왜 이태원 참사를 미리 예측하지 못했습니까? 우리에게 지금 더 중요한 것은 해결책을 어떻게 찾을 것이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세월호 참사 슬픈 얘기입니다. 그런데 더 슬픈 얘기가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있기 전보다 세월호 참사가 있고 난 이후에 해양 조난 사고가 더 늘어났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뭐 했습니까? 책임 규명하고 원인 분석하는 게 그다지도 중요합니까? 아니면은 해결책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합니까? 우리는 아직도 해결책을 못 찾고 있다. 그랬길래 세월호가 있고 난 이후에 해양 사고가 더 많이 났어요. 여러분들 2차 세계대전 이후로 싱글데이에 가장 많은 사람이 죽은 게 언제인지 아시죠? 911입니다. 911 5천여 명이 죽으면서 평화시에 하루에 가장 많은 사람이 죽은 날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쌍둥이 빌딩이 다 무너져 내렸죠. 그 장면 생생히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엄청난 인재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특히 금융가 쪽에 있던 어떤 회사는 그냥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근데 그때 유일한 예외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예외가, 그 회사는요, 여러분들 이름 들으면 다 아실 겁니다. 그 회사는 한 명도 죽지 않았습니다. 모건 스탠리, 김진영 선생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난 사회자가 이렇게 퀴즈를 다 맞추시는 것도 처음. 굉장히 탁월한 분. 모건 스탠리는 한 명도 죽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뭐였을까요? 평소에 훈련을 실전을 방불케 했습니다. 레스콜라라고 하는 보안팀장은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평소 때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딱 날을 정해놓고 그 사전에 미리 예고하는 딱 날을 정해놓고 긴급 상황 발생 그러면은 전 직원이 자리에서 다 일어나서 레스콜라 보안팀장의 지시하에 신속하게 대피하는 훈련을 매년 합니다. 누가 뭐 몇 월 며칠 몇 시에 뭐 방공 훈련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다들 이 사전 위기가 사전 예고를 하고 옵니까? 그냥 부수고 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매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심지어 어떤 상황이냐면 그 모건 스탠리에 일 보러 왔던 그 손님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고객한테도 양해를 구합니다. 지금 긴급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저희하고 같이 가시죠. 그래서 고객들도 약간은 봉변 수준입니다. 일 보러 갔다가 뭐 갑자기 뭐 일 안 보고 뭐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위기 상황이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사람들은 평소에 하던 대로 행동할까요? 아니면은 좀 다른 방식으로 행동할까요? 평소에 하는 대로 한다 그러면 1번 들어주시고요. 평소와 다르게 행동한다 그러면 2번을 드시는 겁니다. 위기 상황,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사람들은 평소 하던 대로 한다. 1번 손 들어주시죠. 예. 2번 다르게 행동. 지금 2번 드신 분들은 다 틀렸습니다. 긴급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사람들은요. 평소 하던 대로 합니다.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평소에 하던 방식을 몸에 배게 만들기 위해서 훈련하는 겁니다. 북한에서 ICBM을 쏩니다. 우리는 김정은이 저거 또 불장난하네. 저 밤에 오줌 쌀 텐데. 우리는 이러고 지나갑니다. 일본에서는 애들 전부 이렇게 탁자 밑에 들어가고 그럼 뭐라 그럽니까? 아이고 쟤들 오바하네. 요란 떠네. 이렇게 누가 잘하는 겁니까? 우리가 잘하고 있는 겁니까? 일본 애들이 잘하고 있는 겁니까? 요즘 일본 형편이 과거에 비해서 아마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지금까지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지금 한국이 승승장구 나가가지고 일본을 지금 넘나볼 엎치락 뒤치락 이렇게 환율 따라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일본 애들이 우리가 아직도 한참 가도 못 따라가는 게 재난에 대해서 대비하는 미래는 예측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비하는 겁니다. 과연 지금 대한민국은 대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쟁에만 휩싸여 있습니까? 우리는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제가 오늘 아침 왜 이렇게 흥분하죠? 다른 때는 제가 이렇게까지 흥분을 안 하는데 오늘 도산 선생님이 계시는 생각에 굉장히 지금 제가 흥분하고 있는데 리더는 항상 변화에 대해서 마음속으로 늘 대비하고 있는 그런 조직만이 살아남습니다. 위기 상황이 터지면은요, 두 가지 종류의 조직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반응만을 보이는 조직이 있습니다. 무기력한 반응, 당황해하는 반응, 짜증내는 반응, 이런 반응만을 보이는 조직이 있는가 하면 대응하는 조직이 있습니다. 대응하는 조직은요, 해결책을 찾고 있는 겁니다. 이 외부로부터의 위기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이건 해결책을 찾는 거거든요. 근데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소통해야 됩니다. 조직 구성원들끼리 간에 소통해야 됩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하고
막 서로 상대방한테 이건 네 책임이다. 아니다. 내가 그때 전화했는데 왜 전화 안 받았어? 난 전화 받은 적 없다. 이거 할 때가 아닙니다. 물론 대형 사고가 벌어지면 미국에서는 조사관이 현장에 나가서 꼭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뭐 매뉴얼을 숙지했는가 뭐 그런 얘기 그거 다 물어봅니다. 근데 제일 마지막에 물어보는 것은 당신은 도움을 요청했는가? 자기 혼자 이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 인지되는 순간 빨리 도움을 요청해야지만 만약 도움을 요청 안 했다 그러면 지금 다른 사람이 와서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방해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전화를 했냐 안 했냐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중요한 것은 해결책을 찾는 겁니다. 외양간을 제대로 고치는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만약에 911 때 펜타곤이라고 그러면 그게 세계 최고 막강의 그 펜타곤이 공격받아가지고 불타고 그럼 아마 국방부 장관 그냥 그 자리에서 우선 옷부터 벗고 그래야만 속이 풀리니까. 속이 풀리면 뭐합니까? 해결책을 찾아야 돼요. 저는 거듭 말씀드립니다. 리더는 미래를 예측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대비하는 사람입니다. 항상 대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비분관계만 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참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그런. 근데 다른 한편으로요. 이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할까요?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 혁신해야 됩니다. 조직을 스스로 혁신하지 않는 조직은 외부에 의해서 혁신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변화에 대비하는 유일한 길은 내부적으로 혁신을 가져오는 길밖에 없습니다. 근데 저는 리더들에게 불가능에 도전하라는 말씀을 자주 드립니다. 그랬더니 김영철 교수님 그거는 그 젊은 대학생 애들한테나 할 얘기를 저희한테 번지수를 잘못 찾은 거 아닙니까? 말씀하신 분들이 계신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불가능한 일이 줄어듭니까? 늘어납니까? 그러니까 도전해야 될 과제가 자꾸 많이 생기는 겁니다. 불가능에 도전하라. 서양 속담에 퍼스트 펭귄이 되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남극 가면은 그 왜 턱시도 입은 애들 나와가지고 쭉 이렇게 줄 서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얘네들이 우리를 환영하러 나온 남극 가보신 분 계십니까? 남극? 예, 저도 못 가봤습니다. 근데 남극 가면은 그 이제 턱시도 입고 쭉 와서 기다리고 있거든요. 근데 걔들이 거기 나온 게 우리를 환영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뭐 하러 나온 거죠? 먹이 활동하러 나온 거예요. 배가 고파서 이제 먹을 거 찾으러 나온 건데 그 빙벽에서 뛰어내리면 그 안에 이제 자기네가 좋아하는 생선들이 있으니까 그때 제일 먼저 뛰어내리는 그 누가 한 마리가 제일 먼저 뛰어내리기 전까지는 요러고 앞에서 요러고 다 서 있어요. 근데 그 제일 먼저 뛰어내리는 걸 퍼스트 펭귄이라고 그럽니다. 어떤 펭귄이 제일 먼저 뛰어내릴까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탁월하신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최규열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뭐 배가 제일 고프네, 뭐 그 중에 리더 그리고 뭐 연륜이 제일 많은 또는 뭐 반대로 아주 혈기방장한
뭐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 지금 최규열 펭귄께서 얘기하신 대로 학설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미끄러져서 들어간다. 그러니까 하나고요. 또 하나는 누군가가 등에서 밀었다. 아니 진짜 이게 학자들 사이에서 이 두 가지를 놓고 서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쨌거나 우리가 생각에 뭐 폼나는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만 영국 BBC 방송에서요. 그 걔네들이 왜 주춤하겠어요? 들어가면은 거기 뭐가 있습니까? 물개 뭐 이런 애들이 딱 또 이제 이 펭귄 들어오면 잡아먹으려고 딱 노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무서워서 얘들이 못 들어가는 건데 BBC 다큐멘터리 팀이 그 남극에 그 추운 바다에 잠수복 입고 저 카메라 들고 들어갔어. 그래가지고 이 첫 번째 퍼스트 펭귄이 물속에 들어오면 어떤 운명에 처하는가 요거를 딱 6명이 딱딱 해가지고 카메라 들고 딱 지키고 있는데 어떻게 될까요? 퍼스트 펭귄은 죽을까요? 살까요? 이거 출제자의 의도를 다 간파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 퍼스트 펭귄이 죽으면 제가 이거 왜 퀴즈를 내겠습니까? 평 들었는데 거의 다 삽니다. 죽는 애가 없어. 그게 이제 다큐멘터리에 다 찍힌 거예요. 그 왜 죽는 애가 없냐면 물개들도 기다리고 있는데 뭐 갑자기 뭐가 들어오니까 준비가 안 된 거야 지금. 진짜입니다. 그래서 오 하는 사이에 이제 걔는 가고 이제 두 번째 들어오는 놈부터는 니들 다 죽었다 이제. 이게 얘들이 뛰어들기 시작하는구나 하고 딱 했다가 막 잡아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퍼스트 펭귄이 되라. 퍼스트 펭귄이 되라. 여러분 다리 앞에 와서 이제 다리를 건너려고 하는데 이걸 내가 건너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주춤거리고 계십니까? 그때가 바로 다리를 건널 때입니다. 아니면 도대체 왜 다리 앞에 와 서 계신 거예요? 근데 막상 건너려고 하니까 그런 거죠. 여러분들 배가 가장 안전하게 있을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항구입니다. 그런데 배가 만들어진 목적은 항구에 정박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저 푸른 파도를 헤치고 나가라. 배가 만들어진 목적은 저 푸른 파도를 헤치고 나가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지 결코 항구에 안전하게 정박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은 아닙니다. 저는 나이가 들수록 불가능한 일이 점점 많아지는 것을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절대로 나이 탓으로 돌리지 마십시오. 만약에 물건을 집었는데 컵을 집었는데 이게 자꾸 미끄러져 물이 쏟아져. 그러면 이거 내가 옛날 같지가 않네. 나이가 들어서 이제 이 근육이 어떻게 자꾸 굳어가는가 봐. 이렇게 생각하시는 순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것밖에 안 돼요. 해결책은 이겁니다. 앞으로는 내가 좀 단단히 쥐어야 되겠어.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해야 되겠어. 이건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고 내 통제 범위 밖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분하시고 거기에서 통제 범위 내에 있는 것에 집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강의를 마칠 시간이 왔습니다. 이 시간이 좀 빨리 간 것 같지 않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또 이제 출근해야 되고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근데 제가 마지막 메시지 하나, 보너스도 하나 말씀드릴까요? 그래도 됩니까?
제 오른손을 잘 보십시오. 끝나고 나서 꼭 잘 봤다 못 봤다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 뒤에 잘 보이십니까? 사마귀가 한 마리 있었습니다. 이놈이 뭔가를 잡아먹으려고 딱 보고 있어. 뭘 잡아먹냐 했더니 매미를 잡아먹으려고 사마귀가 딱. 사마귀 뒤에 보니까 참새 뒤에 보니까 사냥꾼 뒤에 보니까 과수원주의. 너 인간 우리 사고 하나만 떨어뜨려봐라. 몽둥이 찜질. 2500년 전 중국의 철학자 장자가 말하고 있는 사마귀 우화입니다. 학생들한테 너희들 이 사마귀 우화에서 무엇을 배웠느냐고 물어보면 가장 흔하게 나오는 답변 하나가 있습니다. 아예 사자성어로 얘기합니다. 약육강시, 먹이사슬 뭐 이런 얘기하는데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만 장자라는 철학자가 이 사마귀 우화에서 던지고자 했던 핵심 메시지는 이겁니다. 지 먹을 거에만 정신이 팔려 있는 놈은 한 방에 훅 간다. 지금 사마귀는 매미 잡아먹느라고 참새가 뒤에서 자기를 노려다보는 줄 꿈에도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직 구성원 모두가 어디에서부터 나한테 이익이 올까? 무엇이 나한테 혜택을 가져다 줄까? 여기에 눈이 멀어 있는 순간 깨어있는 지도자는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어디에서부터 우리 조직에 불이익이 닥칠까? 무엇이 우리에게 해를 가져다 줄까? 저는 국가 지도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에게 돌아올 이익에만 눈물어 있는 지도자는 나라가 망하는지 흥하는지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만약에 국가 지도자마저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나한테 돌아올 어떤 이익이 있을까 여기에만 정신이 팔려 있는 그 나라는 한 방에 훅 간다. 이게 장자라는 철학자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에피소드로 갑니다. 서양 철학의 원조는 단연 그리스입니다. 왜? 그리스 사람들은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질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이 일을 하고 있는가? 우리 조직은 무엇을 하는 곳인가? 질문이 근본적일수록 답변은 자연 철학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에서 리더가 되는 길은 딱 하나였습니다. 혈통을 이어받아야 돼. 이게 1대, 2대, 3대까지는 그런 대로 간다 치더라도 10대, 20대 내려가면은요, 별 이상한 인간이 다 나타나가지고 그리스는 결국 망합니다. 누구에 의해서? 로마에 의해서 망합니다. 로마는 리더가 되는 길이 달랐습니다. 로마의 정신을 이어받는 자여, 그 누구든지 리더가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문호가 활짝 개방되어 있었기 때문에 로마 황제 중에는 식민지 국가 출신들도 여러 명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로마의 위대한 정신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전쟁 중 전투에 패배한 장수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는다. 이와 같은 관용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 전투가 벌어지면 누가 제일 먼저 뛰쳐나가겠습니까? 지난번 그 불명예를 회복해야 되니까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죽기 살기로 가서 싸우는 거예요. 당시의 국가들이 다 그랬던 건 아닙니다. 페르시아에서는 패장에 대한 책임 가혹하리만큼 확실하게 물었습니다. 직위해제는 기본이고 진짜 목도 베버렸습니다. 심지어 패전보를 전달하는 메신저도 재수없는 얘기한다고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서부터는 폐하 저희가 이겼습니다. 저놓고도 살아남으려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페르시아 황제는 그 이후로 다시는 자국의 군대가 패배했다는 소식을 듣지 못합니다. 자국 군대의 현황이 파악이 안 되는 황제가 어떻게 나라를 보존하겠습니까? 페르시아도 망합니다. 누구에 의해서? 로마에 의해서. 자, 로마에 또 다른 위대한 정신이 있었습니다. 전쟁에 승리하고 개선하는 장군은 신으로 추앙하라. 말이 몇 마리 타는 마차를 타고 들어오는지를 보면 대접의 정도가 나옵니다. 마부가 마차를 끌고 있고 그 마부 뒤에는 개선 장군이 서 있고 개선 장군 뒤에는 한 명 더 있습니다. 누굴까요? 개선 장군 뒤에 로마 사회의 가장 비천한 계급인 노예 한 명을 딱 붙여놓습니다. 그러면 그 노예가 하는 일은 퍼레이드 내내 개선 장군 등 뒤에서 한마디 말을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겁니다.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너의 죽음을 기억하라. 연도에 있는 시민들은 너를 지금 신으로 추앙하고 있는 중이지만 너 역시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라.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여러분, 한편으로는 신으로 추앙해주고 다른 한편으로는 인간임을 잊지 말라고 하는 이 엇박자 메시지는 도대체 뭘까요? 메멘토 모리를요, 요즘 우리말로 번역하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잘 나간다고 우쭐대지 마라. 한 방에 훅 간다. 여러분, 상황이 아주 좋고 경기도 전망이 밝고 우리 조직도 아주 튼실하고 그 안에서 내 위치도 탄탄할 때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좀 당당해집니다. 남복이 어떻습니까? 교만해 보입니다. 잘 나갈 때 겸손하라. 이 메시지를 보내는 겁니다. 잘 나갈 때 겸손해라. 근데 사실 요즘처럼 이렇게 상황도 어둡고 되는 일도 잘 없고 우리 조직도 조금 흔들리는 것 같고 그 안에서 내 위치도 편치 않고 그럴 때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도 모르게 좀 어디 가면은 겸손해. 그럼 남복이 어떻습니까? 비굴해 보이는 거예요. 못 나갈 때 당당하라. 잘 나갈 때 겸손하라. 이것이 바로 메멘토 모리의 정신입니다. 여러분, 미래는 예측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비하는 겁니다. 그러면 대비하는 방법은 첫째, 리더가 성찰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십시오. 나는 항상 옳은가? 내가 모르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그거를 주변에 늘 조언을 구하시고 그러셔야 됩니다. 두 번째, 대비한다라고 하는 것은 해결책을 찾는 겁니다. 해결책을 찾아라. 그것이 외양간을 고치는 겁니다. 소를 잃고 난 후에 레스콜라를 기억하시죠? 모건 스테이에서는 한 명의 희생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전원이 다 평소에 훈련한 대로 계단을 내려오면서 레스콜라는 노래를 부르게 합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공포에 질려 있을 때는 노래를 부르면서 아까 우리 독립군 애국가 들으면서 뭉클해지지 않던가요? 저 애국가를 우리가 같이 부르면서 그렇게 가면은 한 방향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각각의 전부 한 방향으로 가는 훈련을 하라. 이것이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메시지가 핵심입니다. 여러분들 아까 제가 주역은 미래를 점치는 책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주역 메시지의 핵심은 이겁니다. 겸손하게 살아라. 주역이 우리한테 주는 단 한 가지 메시지가 있다면 그것은 겸손하게 살아라.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부족하다는 사실을 스스로 늘 느끼는, 성찰하고 훈련하고 겸손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제 강의를, 지극히 최근 현상인데 제 강의가 끝나면 열광적인 박수가 나옵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함성도 지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은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하시는 일에 성공과 행운이 따르기를 바라면서 제 강의를 모두 마칩니다.